특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몸짓으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표정. 춤은 나의 운명입니다. 오늘 모습은 다 달라요.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다시 열정을 키웁니다. 나의 의지. 나의 행복. 나의 열정. 당신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선거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제22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제주대 의대 교수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농협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수확한 레드향을 농가 상품에 섞어 팔아 놀이를 일으킨 가운데 이렇게 판매된 감귤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의 사칭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빼앗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원정 수거책이 제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전국 의대 명단에 제주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사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전국 19개 의대에는 제주대학교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대 의대 교수는 모두 150여 명. 하지만 제주대 측은 아직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나 전국의대 교수협의회가 말한 주 52시간 근무 적용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 성명과 방향을 같이 한다면서도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는 교수 개인이 결정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제주도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지원단을 가동해 의료진 부족으로 도내 2차 병원까지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중증의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 전환 체계를 이제 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 매주 이와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 파견된 제주 지역 공중보건의 5명은 오늘부터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피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이 제값에 팔리지 않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KBS는 얼마 전 한 농협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수확한 레드향을 농가 상품에 섞어 팔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판매한 레드향 무려 7톤에 육박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서구 지역의 한 농협 과수 유통센터. 이곳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수확한 레드향 2.6톤을 농협 자금으로 1,670만 원에 구매한 건 지난 다음엔 1월 이걸 10일. 갖다 버려야 된다. 이 물건은 30여 개의 농가가 공동 재배한 레드향과 섞여 중판장과 하나로 만들어 판매됐습니다. 농가들은 상태가 좋지 않은 물건을 섞어 팔았다며 물건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직원 지난 1월 중순에도 아버지 레드향 4.2톤 2,4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섞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 말에는 공동재배 농가가 아닌 모 조합원 물건 2.6톤을 1,500만 원 상당에 사들여 유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협 상무와 조합장의 결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농협 자금으로 레드향을 살 때 필요한 내부 서류인 매취 건의서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빠서 보고하지 못했다는 게 해당 직원의 입장입니다. 수사 면접은 또 있습니다. 해당 농협의 레드향 판매 세부 내역입니다.
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가 1억 6천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당시 제주에서 김포공항까지 찾아가 현금 수거 체계에 거액의 식표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70대 여성과 80대 여성으로부터 각각 4,500만 원을 뜯어낸 중국인 현지 시민들 2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비슷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기다리라 돈을 도용당했다는 통화가 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제주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380여 건, 피해액은 107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서도 1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보이스피싱 원정 수거책과 윗선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제주 지역 총선 후보들과 대담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부터는 국회 원내 의석수 5명 이상 정당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와 대담 이어가기도 합니다.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의 문윤택 공동선대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총선 예비 후보에서 이제는 같은 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셨는데 어떤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선대위원장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지난 예비 후보 당시에 저한테 지지를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는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경쟁한다라기보다 민주당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스스로 당근질을 겨울에 비추어서 제대로 시원한 정치를 잘 하고 있는가 평가받아. 할머니가 사왔어 이거 비싼 거 선거라고 머리 마사지 그래서 시원하지. 말로 하는 선거가 아니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발로 사왔어. 함께하는 진정한 정치가 그리고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총괄 선대 선거진행장 민주당 사선으로 강찬일 전 주지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조화로